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튜브 뉴스의 김정진 앵커입니다. 바로 오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뇌출혈 진단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뇌출혈 진단비와 관련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김복식 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한 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작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지만 보험사로부터 진단비 지급이 거절당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뇌경색이 아니라 뇌출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말만 믿고 모든 보장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설계사도 아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설계사가 이 보험 하나면 다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지. 그 암내 심장 쪽은 진단비 꼭 받아야 한다고 자기가 말해놓고 진짜 이런 줄 알았으면 가입을 왜 해요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 중에는 뇌출혈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경색까지 보장해주는 뇌졸중 진단비, 그리고 더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 그냥 뇌출혈만 가입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이일규 기자였습니다. 정말 잘 알고 가입해야겠습니다.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막상 보장을 못 받으면 정말 서운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뇌출혈 진단비를 비롯해서 많은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그런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한 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진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뇌출혈, 뇌경색을 합친 것이 뇌졸중이고 뇌졸중 외에 기타 뇌혈관 질환을 해주는 것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거든요. 그런데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해 놓은 경우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뇌경색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에 뇌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가 지급되지 않는 겁니다. 생명보험은 뇌혈관 질환 중에서 뇌출혈만 보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진짜 옛날 보험에서는 뇌출혈이랑 뇌경색을 합친 뇌졸중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점점 뇌출혈 진단비만 해주는 걸로 굳어지다가 그렇게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 사이에 가입하셨던 고객님들이 생명보험사 상품만 가입하게 되셨을 경우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하신 경우가 많았던 거죠. 최근에 와서 몇몇 생명보험사들이 뇌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에 대한 진단비들을 다시 해주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되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반면에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손해보험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게 S화재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을 해주다가 몇 년 전에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전후 상황을 설계사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고객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겠죠. 그 당시에 설계사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게끔 돼 있었으니까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차 판매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다양한 회사의 상품들을 판매하는 설계사들도 되게 많아졌죠. 결국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 본인이 본인의 보장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꼼꼼하게 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 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중풍, 그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뇌졸중을 많이들 뇌졸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뇌졸증이 아닙니다. 뇌졸중입니다. 중. 뇌가 졸지에 중단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뇌 기능이 갑자기 중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뇌 기능이 중지됐다는 건 망가졌다는 건데 뇌가 왜 망가졌을까요? 원인이 뭐죠? 세포가 숨을 못 쉬고 밥줄이 끊겨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결국 혈관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즉 혈관적인 원인으로 뇌세포가 사망하면서 생기는 신경학적 증상을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뇌졸중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그걸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혈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그 발병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17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뇌졸중 전체 인원 53만 8천 명 중에서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44만 1,000명이에요. 대부분이죠. 그리고 뇌출혈 진료 인원은 8만 6천 명으로 뇌경색 진료 인원이 뇌출혈 진료 인원보다 5.1배가 많았답니다. 뇌경색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뇌졸중이 와서 마비가 되고 그럼 이제 치료가 길어지겠죠. 그러면서 병원비 부담이 엄청나게 많던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뇌졸중으로 입원한 경우 연간 평균 진료비가요 984만 원 정도 나온대요.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 지출이 된다고 하고요. 약국에 지출되는 연간 평균 진료비도 73만 원에 달하고요. 외래로 연간 평균 진료비가 1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산정특례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같은 그런 훌륭한 제도들이 있어서 뭐 부담은 좀 덜해졌다고는 하는데요. 그게 모든 걸 커버해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뭐 혼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에는 간병인 문제도 생길 거고요. 실직에 따른 생활비 문제도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 준비는 필수입니다. 역시 금전적인 부분은 진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 이 세 가지 진단비 특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차이는요, 범위에 대한 차이예요. 범위. 가장 큰 범주가 뇌혈관 질환이고 그 안에 수많은 뇌혈관 질환들 중에서 뇌졸중이 있는 거고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코드로 알아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뇌출혈이라고 통칭하는 이 질병은요, 한국 질병사인 분류 코드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거냐면 지주막하 출혈, 이게 I60이고요. 뇌내출혈 I61, 기타 비회상성 두개뇌출혈 I62, 이렇게 세 가지가 뇌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단서를 받았을 때 I60, I61, I62 이 셋 중에 하나만 들어있어도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는 코드라는 거죠. 그리고 뇌졸중은요, 뇌출혈을 포함하겠죠. 그래서 I60, I61, I62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뭘 해주냐면 자, I63 뇌경색증, 그리고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이게 I65입니다.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이게 I66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코드로 뇌졸중은 진단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혈관성 치매나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을 포함을 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뇌출혈의 3개의 코드랑 뇌경색증에서 추가된 3개의 코드 플러스로 추가로 뭐가 들어가느냐,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이게 I64입니다. 이거랑 기타 뇌혈관 질환, 이게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가 I68, 이것도 포함되고요.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까지 이렇게 4가지가 더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은 어떻게 해요? I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좀 쉬우시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뇌혈관 질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범위가 넓다는 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 금액은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보다는 적어지겠죠.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사들이 막 앞다퉈서 경쟁을 좀 하느라고 그 한도들을 좀 많이 풀어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그러니까 한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고 그 뇌졸중 진단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후에 따라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가입 금액이 좀 적다 그랬잖아요. 뇌졸중보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해 놓으시고 뇌졸중으로 보강을 하는 식의 그런 식의 플랜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입 시기나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를 3000만 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뇌경색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뇌졸중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뇌혈관 질환에도 포함이 되나요? 뇌경색증이 포함되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4000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는 뇌졸중은 아니니까 못 받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도 챙기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리고 뇌졸중 수술비 이런 특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막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상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는 본인의 보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보험은요 보장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산이라는 말이 붙어요. 자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자산을 많이 모으겠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이 많이 모으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냥 보험 가입했으니까 다 될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일이 닥쳤을 때 발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하고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잘 알고 쓰면 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지만 잘 모르는 채로 관심 없이 내버려두면요 그냥 지출이에요. 이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에 대한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신TV 시청자 여러분, 꼭 증권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